한민경은 오늘도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남편이 근무하는 대기업 본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메이크업과 최신 브랜드 의상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남편이 부장직에 오른 후로는 더욱 그런 습관이 심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정문 앞에서 경비원 박성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70살의 그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민경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으로만 보였어요. 저기요, 저 몰라요? 민경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박성호의 모습에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죠. 지금까지 이 회사에 올 때마다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게 당연했는데 이 경비원은 자신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방문하실 곳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민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신이 부장 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경비원만은 달랐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쾌함이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경비를 보고 있어요? 민경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슬쩍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뭐 이런 눈치도 없는 사람이 경비를 봐. 민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박성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의 겸손한 대답은 오히려 민경의 화를 더 돋웠죠.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민경은 또다시 회사에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장에서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여기 차대는 위치가 이상하지 않아요? 경비원이 제대로 안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성호가 정중하게 설명하려 하자 민경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 됐어요. 인사성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고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로비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민경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민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이런 태도로 경비를 보면 되는 거예요?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어요? 민경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서류를 주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세심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담담한 대답에 직원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더 계속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쌓여갔어요. 결국 참다 못한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여러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 경비원 아저씨, 우리한테 항상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신데 총무팀 김대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건물 앞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직원들 얼굴도 다 기억하세요. 인사팀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저런 갑질을 당해야 한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네요. 마케팅팀 신입사원도 붕괴했습니다. 오후에 한 직원이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정말 화가 납니다였습니다. 글 내용은 이랬죠. 저희 회사 정문 경비원 아저씨께서 며칠째 한 분한테 갑질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해 주시고 비 오는 날엔 우산도
빌려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장님 부인이라는 분이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있어요.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정말 화나더라고요. 경비원 아저씨 정말 친절하신 분인데 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우리가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게시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0회를 넘겼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고 점심시간마다 분노에 찬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장실에서 갑자기 부장과 그의 부인을 함께 호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회장님이 직접 직원 개인사에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이틀 뒤 부장 한철수와 민경 부부는 동시에 회장실 호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철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우리 둘 다 회장님이 부르셨대. 혹시 당신이 회사에서 무슨 일? 철수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인사차 부르신 거 아닐까요? 민경은 여전히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회장실 앞에 도착한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긴장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문을 열어주며 안내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장 의자에는 회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경비원 박성호였습니다. 저분이 왜 여기에? 민경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철수 역시 눈을 크게 뜨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그때 회장님이 옆쪽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엄숙한 표정이었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철수가 깊게 인사했지만 회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앉으시죠. 회장님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부부는 조심스럽게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 박성호에게 향했습니다. 회장실의 정적이 흘렀어요. 민경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왜 경비원이 회장실에 있는지, 왜 자신들이 불려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그 순간 민경은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박성호 선생님이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민경과 철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절망하고 있을 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회장님의 눈에 회상이 떠올랐습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당시 박 선생님은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저 같은 젊은이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업 노하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것도 모두 이분 덕분이에요. 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경비원이 회장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10년 전 선생님께서 갑자기 모든 사업을 정리하셨습니다. 검소하게 살겠다며 저희 회사의 경비직을 자청하셨죠. 회장님이 박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극구 말렸지만 선생님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셔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철수는 이미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지금도 새벽 5시에 나와서 회사를 정리하시고
직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런 분께 회장님의 시선이 민경에게 향했습니다. 민경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죠. 사람을 외모나 지위로 판단한 것, 그 대가를 치르셔야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경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박성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민경에게는 부끄러움 그 자체였어요. 한 부장님, 회장님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대리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한 달간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철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가정교육의 부재는 회사 내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회장님의 말에 철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민경 씨. 회장님이 민경을 직접 불렀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작성해서 전 직원에게 발송하십시오. 또한 사내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 해명하셔야 합니다. 민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저에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박성호를 가리켰어요. 민경은 떨리는 다리로 박성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박성호는 천천히 일어나 민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민경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분이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박성호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눈에는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작아 보이지요.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경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지위나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철수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부부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내의 무례함을 막지 못한 저도 책임이 있어요. 박성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회장님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성호의 인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의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어요. 진정한 리더는 권위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인품으로 감화시키는 거라고요. 민경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경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던 모든 부인의 모임에서 잦은 사퇴했어요. 명품 옷들도 대부분 기부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민경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철수 역시 강등된 후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경은 공식 사과문을 작성했어요. 저의 무지와 오만함으로 인해 존경받을 만한 분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내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민경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위원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반성을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철수가 복직했을 때 회사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그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일했어요. 박성호는 여전히 정문에서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건물 주변을 정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박성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원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큰 소리치지 않아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민경은 가끔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박성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